중국 문화공정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중국의 의도가 실제로 있었던 걸까요? 또 논란의 실체는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우견 서강대 중국문화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계속해서 개회식에 한복이 등장한 걸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중국의 그 주요 국제 행사를 막론하고 국내 행사에서도 저렇게 이제 소수민족 복장으로서 조선족 복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전통 민속이 등장한 건 많았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조금 좀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서 조선족 문화가 좀 많이 노출됐고, 그리고 지금 이 여성이 입고 있는 한복이 조선족의 과거 그 전통 복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서울에서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굉장히 한국적인 한복을 입은 게 네.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사실 뭐 중국이 이제 소수민족이 쉬운 5개가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은 뭐 달력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소수민족이 같이 모여 있는 사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국경 행사라든가 이럴 때도 꼭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조선족 그러니까 전통 복장 우리 한복을 입은 모습은 중국 화폐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조금 그게 이제 많이 노출이 됐고, 예. 그리고 다른 55개 소수민족이 화면에 노출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노출된 것이 조금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과거와는 좀 다르게 많이 노출이 됐고 또 그 한복 자체가 서울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한복의 의상이었다라는 설명이셨는데 이게 걱정이 되는 게요. 사실 개회식 식전 영상에는 보면 상모 돌리고 윷놀이하고 이런 모습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뭐 네. 한복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다 보면 다른 나라에서 보면 이게 중국의 문화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중국은 그거를 소수민족 문화라고 소개를 했지만 서구인들이 보기에는 그게 중국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조선족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하고 공유되는 지점이 있지만 서구인들이 보기에는 구분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 그것을 중국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죠. 예. 지금 또 앞서서 저희가 앵커 리포트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미국의 한 유명 패션지에서 한복을 중국의 전통 의상인 한푸라고 소개하는 뭐 사진이나 글이 뒤늦게 네. 알려지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미국 유명 패션 잡지에서 이런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도 우려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중국 문화로 일부러 인식될 우려가 커지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원래 그 한푸라는 말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하면서 한푸라는 말이 발명이 된 겁니다. 새로 신조어로 나온 거죠.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더라도 뭐 프랑스 거하고 그다음에 뭐 독일 거 잘 구분 못 하잖아요. 예.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국 전통적인 문화하고 그다음에 어떤 복식이라든가 다른 전통 문화하고 중국적인 거하고 잘 구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세계 한국 문화만의 독자적인 어떤 특징, 고유함을 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예.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사실 한국 K-드라마 콘텐츠들이 세계적으로 보급되면서 세계적으로 동아시아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한국 문화가 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노력들을 이제 계속 할 필요가 있죠. 반면에 이제 중국은 에, 자기들은 동아시아 문화를 대표하는 게 중국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세계 컨텐츠 상에서 등장하는 동아시아 전통 문화가 이제 한국 문화로 인식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초조함이라든가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제 해외에 소개하는 중국 문화를 소개하는 일들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중국의 노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중국과 다른 한국 문화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해외에 알리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요, 그 교수님,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문화에 대해서 좀 우리 문화에 대해서 중국 거라고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김치, 삼계탕, 갓 전부 중국 거라고 좀 주장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중국의 어떤 인식이 이런 태도를 좀 보이고 있는 걸까요? 중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한국의 전통 문화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기원을 해서 한국으로 전래되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많은 전통 문화로 보자면 유사한 부분이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부분은 중국에서 영향받기도 했고 어떤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전래시켜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것들은 한중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제 최근에 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느냐? 이거는 이제 중국이 최근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애국주의, 그다음에 자기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그리고 음. 중국 정부도 소수민족 문화를 소수민족 문화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중국 안에 그냥 녹여내려고 하는 흐름이 과거보다 굉장히 강해진 거죠. 예.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의 협중, 그다음에 반중국 정서하고 충돌하면서 파장이 계속 크게 일어나죠. 예. 정부 차원에서 좀 대응해야 될 필요는 없겠습니까? 이런 한중 간의 그러니까 문화적 갈등이죠. 크게 보면 예. 전문화를 사게 된 문화적 갈등인데 이거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제 과거에 어느 정도 대응을 해왔는데 기본적인 원칙을 합의해 두는 게 좋고 그리고 음. 거기에 따른 매뉴얼을 만들어 두는 게 좋은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좀 복합적이죠. 예. 그러니까 단순한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의 그 혐중국이라든가 반중국 정서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국반에서 애국주의 분위기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어떤 상황적인 요소가 크죠. 그래서 이것을 외교적인 차원에서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예. 뭐 민간 외교 차원에서는 K-드라마나 이런 한류 콘텐츠 자체에 좀 한국 문화를 노출을 많이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고, 정부 차원에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좀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유견 서강대 중국문화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